안녕하세요.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죠.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핫 이슈,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죠, 나라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안 만드는 게 좋으냐, 이게 이번 경찰 면접에서 아주 시사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래서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당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최근 여러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으로 삐라 수십만 장을 살포했죠. 삐라 또는 전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삐라 살포 2개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했어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탈북자 4개 단체를 사기죄, 자금 유용, 재물 손괴 혐의로 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요 사기죄 부분은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그런 부분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물손괴는 요겁니다. 의정부 시내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 전단이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풍선이 그냥 떨어지면서 지붕을 좀 손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어떤 자금, 탈북자 단체에 들어온 지원된 자금의 어떤 사용처가 불명하다, 자금 유용 횡령 혐의가 있다, 뭐 이런 크게 3가지 혐의로 고발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탈북 단체를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4개가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큰샘 대표 박정호인데 박상학 씨와 박정호 씨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형제입니다. 대표적인 2개 단체고 기타 순교자의 소리 대표 폴리현숙, 북한 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이민복입니다. 그래서 요 3개 단체는 법인 허가가 나 있고 요 마지막 대북풍선단은 법인 허가가 안 나 있는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인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은 요 위에 3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6월 11일이죠. 찬성 50%, 반대 41%좀 나왔어요. 전단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게 한 절반, 반대하는 게 41%, 잘 모르겠다가 8.9%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조금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 정도는 반대하고 있다. 대충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또 국민 여론이 둘로 갈라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론조사는 결과는 그런데, 자, 그럼 과연 여러분은, 이제 면접에 들어간 여러분은 이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설 것인가, 반대 입장에 설 것인가, 일단 서기 전에 찬성이나 반대의 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런 나름대로 논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찬성의 논거도 제법 많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첫 번째는 남북화의 분위기를 훼손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판문점 선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판문점 선언은 2018년도 4월 27일에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판문점 평화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첨예한 겁니다. 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그해 5월 달부터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전단 살포 중지가 들어있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 판문점 선언 내용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자, 12개 시군 접경지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접경지가 12개 있는데 인천시가 2군데, 경기도가 5군데, 강원도가 5군데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단을 살포했을 때 원점 타격을 북한에서 한 적이 있죠. 고사포를 막 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총소리가 나고 막 총알이 떨어지니까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없었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삐라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3대 독재 체제의 어떤 무서움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런 북한 실상을 전파하는 삐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과 관계없는 뭐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시절의 이설주의 문란한 사생활, 문란한 성생활을 뭐 담은 내용의 삐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포르노 어떤 배우하고 이설주의 얼굴하고 결합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삐라의 내용에 일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북한에서는 기겁을 하겠죠. 김정은의 처가 뭐 그런 어떤 영상으로 나오니까 북한 주민들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이 너무 부적절하다.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네 번째는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박상희 형제가 두 개의 단체를 일구고 있는데 삐라를 뿌린 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든가 뭐 풍량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잘 이렇게 조정해서 맞춰가지고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잘못 뿌리면 남한도로 많이 떨어지고 잘 못 가고 하니까 다른 단체가 박상학 형제한테 돈을 주고 삐라를 대신 살포해주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순수 민간단체도 많이 있어요. 아까 4개 단체 말고도. 그래서 이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돈벌이 수단이지 순수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살포금지법 제정의 논거, 살포금지법 제정의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긴장관계였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히 적대관계 해소되고 남북 화해나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삐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남북관계를 더 다시 경색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비록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뭐 3대 세습 체제의 어떤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삐라 뿌리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논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에 대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입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행정명령은 법률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행정지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웬만하면 명백히 행정명령이 불법이 아니면 따라야 됩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단 이용 시설에 대해서 뭐 폐쇄명령 또는 출입명령을 내리죠. 그걸 따라야 되듯이. 그래서 행정명령이 위반이 됐으니까 이건 결국에 나중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찬성의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탈북단체에서 뿌린 삐라가 북한으로 안 날아가고 뭐 우리 남한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강 같은데 산에 막 떨어져가지고 그 폐기물 된다는 거죠. 쓰레기 된다는 거죠. 전단지하고 뭐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그래서 이거는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가니까 폐기물을 방치한 거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다. 뭐 이런 7가지 사유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어떤 찬성하는 분들의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논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나머지 논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찬성의 논거로 영상을 일단 마치고 이어서 반대의 논거와 결론적으로 반대의 결론적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